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전날부터 수능 끝나는 시간까지 마지막 고사장을 걸어 나오는 그 교정을 걸어 나오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매년 수능 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7가지를 럭키 세븐 7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서는 신유경 님이 해줬어요. 선생님 체력 저하로다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마지막 강의인 매틀문의 합성함수 그래프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신유경님이 적어줬어요. 수능 전날부터 끝날 때까지.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저희 혼신의 힘을 다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적었대요. 글씨 진짜 별로다, 그죠? 자, 첫 번째, 수능 전날. 수능 전날 그 고사장을 확인하고, 뭐 교실까지 못 들어가죠. 그래도 학교 교정까지는 보고 오나? 고사장? 네, 수능 전날. 수능 전날 집에 와서, 뭐 괜찮아 하고 있다가, 오후 저녁 먹고 나서 해질녘부터 조금 기분이 싱숭생숭해지고 불안해지고 하는 감정들을 느껴요.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럴 거야. 선생님이 고3 때도 재수할 때도 2번이나 느꼈던 감정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는 것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은 것 중에 다 아는 것, 쉬운 것만 봐야 돼. 사람은 이상하게 나한테 대해 좋은 이야기 9개와 나쁜 이야기 하나가 적혀 있는 10가지를 쫙 훑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거 하나가 이렇게 마음에 걸린다. 특히 수능 전날에는 내가 아는 것들 사이에 조금 애매한 거, 아직 완벽하게 내가 다 체화하지 못한 것 같은 것이 눈에 딱 걸리게 돼 있어. 그러면 그것은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에요. 그 전날 공부해서 그것을 이겨낼 거야?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강의를 듣고 정말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 그것이 지금 수능 전날 그 순간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하든 안 하든,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이미 그 모든 걸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전날 굳이 그것을 알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 전날 그것을 알아도 수능날 또 까먹을 수도 있어. 그것은 되게 그 순간의 압박감에 의한 감정적인 것들이지, 그걸 본인이 정리해 놓은 걸 모른다, 안다, 이건 그 전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날에는 뭘 더 하려고 하지 마. 이미 많이 했어. 그 전날 막 내신 전날처럼 열심히 공부할 필요 전혀 없어. 그냥 그 전날은 리프레시를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해. 힐링을 하는 게 중요해. 힐링을 하면 뇌도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놓거든요. 잘 일할 수 있게 리셋을 시키는 작업이 영혼의 힐링이란 말이야. 근데 그 힐링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웃는 거예요. 웃는 게 가장 스트레스를 빨리 풀고 뇌와 정신을 힐링시키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야. 그래서 선생님 수강생들은, 선생님이 오르세 학원을 하면서 정말 밀착해서 많은 수강생들을 관리하고 대화하고, 끝나고 나서도 우리 조교들은 거의 선생님 수강생이었던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1대1로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수능 전날 뭐 했는지, 수능날 뭐 했는지를 우린 정말 무용담처럼 막 떠든단 말이죠. 근데 그때 선생님이 시키는 것들을 우리 수강생들은 대부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추하는 것은 바로 예능을 봐라 그러면 정말 웃는데, 예능 중에 나의 웃음 코드가 돼주는 예능 있잖아요. 또는 나에게 힘이 돼주는, 그러니까 힘을 주는, 웃음을 주는 예능을 한 편 정도 30분에서 1시간, 주구장창 앉아서 보면 안 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는 게 아주 좋다. 그래서 예능, 웃을 수 있는 예능과, 그리고 산책, 한 20분 정도 산책을 하는 게 매우 정신에 도움이 될 거예요. 올바른 정신에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그래서 이미 1년 동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 그리고 내 의식과 나의 무의식이, 내가 자각하든 그렇지 못하든 내 세포 하나하나에 다 새겨져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전날 또는 수능 당일 그 잠깐 사이에 생기는 어떤 이벤트 또는 이 근처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난 1년 동안의 내 노력을 의미 없게 만들 수는 없어.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뭘 해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예능, 그리고 산책, 웃으면서 멀리 보고 머리를 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날 밤이 문제인데,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돼 라는 압박감으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아. 밤이 되면 이제 수면에 대한 압박감이 오죠. 잘 자야지만 머리를 잘 쓸 텐데, 수능에 집중을 잘 할 텐데. 그 말은 정답이긴 해. 잘 자면 그만큼 좋겠지. 근데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연령대에서는 한 이틀 못 자도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아주 간절한, 아주 절박한 그 일의 아웃풋이 크게 바뀌지 않아. 잠을 좀 못 자도 큰일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잠을 못 잤을 때 큰일이 생기는 건 어떤 경우냐면, 잠을 못 잤네,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면 큰일이 나. 내가 만드는 거야, 그걸. 내 생각이, 내 정신이. 그래서 이 수면은 진짜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선생님은 고3 때도 재수할 때도 똑같이 1시간에서 1시간 반밖에 못 잤다 그랬어. 나의 수면 시간은 고3 때도 재수할 때도 똑같았어. 근데 고3 때는 못 잤다, 큰일 났다 라는 생각과 실제로 그 큰일 난 엄청난 나쁜 컨디션으로 시험을 망쳤어요. 근데 재수할 때는 못 잤네?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잠을 못 잔 것과 집중력의 상관관계는 없어 라는 나를 앞서간 선배들의 많은 무용담을 읽고 듣고 하면서, 수면 시간과 내가 내는 결과물의 퀄리티에 상관관계는 없다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재수를 했을 때 선생님을 가르친 수학 선생님이 불렀어요. 며칠 전에, 수능 며칠 전에. 그리고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이번에 또 못 잘 거야. 그러시는 거야. 정말 수학 선생님이, 그때 선생님이, 아니, 이보다 더 센 저주는 어딨어? 어떻게 선생님, 못 자면 안 되죠? 막 했는데, 마음속으로. 근데 선생님이, 그런데 너는 너무 예민하니까 못 잘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건 너한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야. 왜냐면 네가 예민하다는 걸, 네가 못 잘 수도 있다는 걸 너는 이미 알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수능날 수능시험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특이점들 하나 이상은 갖고 있을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인데 어떡하지? 나는 엄청 많이 떠는 사람이야. 어떡하지? 난 비염이 심해. 어떡하지? 다들 수능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특이점을 하나 이상은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특이점은, 그 힘든 지점들은 저울로 달아보면 누가 더 힘들다, 덜 힘들다가 없이 모두에게 거의 똑같아. 무게감이 똑같다고. 근데 선생님은, 저는 예민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었고, 그게 다행이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나는 예민해, 잠을 못 잘 거야. 그러면 잠을 못 잤을 때 어떻게 해야 잠과 상관없이 최고 효율을 만들어내는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는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못 잤을 거야. 근데 선생님의 예언은 정말 적중했어요. 재수했을 때도 수능 전날 겨우 잠든 시간이 새벽 4시쯤이었고, 아주 무서운 꿈을 꿔서 엄마 불 켜줘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잠을 깼던 시간이 한 5시 20분. 불 켜자마자 뉴스, 아침에 TV를 틀었는데 그 TV에 적혀 있었던 시간이 그게 5시 20분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 이렇게 또 못 자서 어떡해? 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나는 선생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미 준비를 했지.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날 잠을 못 잔 날 아침에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간의 몸은 최면을 걸어서 속일 수가 있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 몸은 속는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엄청 잘 잤다. 오늘 내 컨디션은 최고다. 너무 개운하다. 진짜 잘 잔 사람처럼 이렇게 되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불안한 시간이 아침에 식사하고 고사장까지 가는 차 안, 그리고 그 고사장 정문, 그 교문을 들어서서 내가 시험을 볼 교실까지 걸어가는 그런 순간들, 그런 순간에 굉장히 불안하죠. 무섭죠. 혼자 전쟁을 치러러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길이 아주 구름 위를 떠가는 듯한 느낌으로 아주 두렵고 힘든 시간이야. 그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근데 그때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잘 잤고, 그 시간에도. 선생님은 그래서
재수 끝나고 그 진주시라는 곳에 가서 호텔에서 자고 택시를 타고 고사장까지 가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수험생이에요. 그래서 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운전을 되게 편히 잘 해주셨겠죠. 근데 갑자기 음악을 딱 트시는데 잊혀지지 않는 트로트 헷갈매기라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트로트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수능 금지곡이야. 헷갈매기 뭐 이렇게 나와. 너 그 노래 알아? 찾아와서 나중에 한번 들어봐. 근데 내 기억으로는 제목이 헷갈매기였던 것 같아. 근데 헷갈매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그거를 트시는데 그 택시 안에서 뭐 시험 보러 가는데 이런 음악을 트시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외부적인 자극이 나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었어. 왜냐면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이걸 되뇌이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주 잘 잤다. 컨디션 최고다. 난 오늘 최고의 집중력으로 한 문제 한 문제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내고 내가 풀면 답이다. 절대 부정어를 섞지 않고 내가 풀면 답이야. 그리고 그 학교가 이렇게 비탈길에 있었거든요. 학교 정문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오늘 이 길을 아주 행복하게 걸어 내려올 거야. 교문을 들어서면서 봤어. 그 광경을. 왼쪽에 건물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그리고 체육관이 있고 하늘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내가 걸어 나올 때 오른쪽에 건물이 있겠지. 그 걸어 나오는 걸 상상했어. 최고로 행복한 마음으로 나는 걸어 나올 거야. 그리고 이 하늘을 보면서 한 발 한 발 걸어 나오며 너무 행복해 할 거야. 막 이걸 상상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 교정을. 그래서 시험이 끝난 후 행복하게 걸어 나온다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들어갔는데 정말 놀라운 건 그날 하루가 나한테는 요렇게 지나갔어. 내가 생각한 대로.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건 외부적인 또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들, 그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구나. 라는 걸 그때 재수를 하고 그 교정을 너무 행복하게 정말 걸어 나올 때는 오른쪽에 건물이 있었고 왼쪽에 너무 이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딱 해질녘이잖아. 노을이 지고 있고 나는 그 찬바람, 너무 기분 좋은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걸어 나왔어요. 정말 원도 한도 없었고 내가 공부했던 그 1년의 시간, 그것이 그대로 꽉 눌러져서 오늘 하루 얘다 여기 있다 라고 나한테 선물처럼 주어진 것 같았고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했던 공부들이 오늘의 1분 1분이 되어서 나한테 주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하루 생기는 이벤트들이 나의 지난 1년을 뒤바꿀 순 없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걸어왔죠.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이걸 기억해야 되겠다. 거기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재수했던 그 수험 생활 1년이 나한테 없었다면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없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지금 해요. 그리고 그날 하루가 내 선생님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집중했고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대비 최고의 효율로 최고의 아웃풋을 냈었던 날 같아요. 그 이후로도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결정적인 날들은 많았지만 그날처럼 내 기억에 강력하게 남아있는 날은 없어. 그래서 그 전날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잠이 안 와? 괜찮아. 잠이 안 오면요. 잠에 약 3분의 1에서 2분의 1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뭐냐면 가만히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서 눈을 감고 있으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수면을 취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누워서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누워서 눈 감고 있으면 돼. 그러다 보면 잠들게 돼 있어. 어떻게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겠어요? 선생님은 그 시간이 그래서 새벽 4시까지였거든요. 나는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선생님한테서 그때 내가 들은 이야기보다 더 많은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1년 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 그래서 혹시 못 잔다 할지라도 이 하루의 이벤트로 나의 노력을 없애버릴 수는 없어. 바꿀 수 있는 건 이미 없어. 이미 다 결정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장에 뭐 하러 가는 거냐면 아주 멋있는 내가 꿈꾸던 이거 탑이야. 탑. 이 탑을 만들러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탑을 다 이미 만들었고 수능장에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의 마지막으로 별 하나 이렇게 딱 얹잖아요. 별 걸잖아. 그것처럼 이미 다 완성된 탑 위에 마지막 돌 하나 탁 얹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탄탄한 탑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지. 불안할 필요가 없어. 그날 가서 막 두당탕 막 이게 아니야.
다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은 위에 가서 조심스럽게 마지막 돌 하나를 딱 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게 아침까지 수험장에 들어가면서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마음, 생각이야.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입실할 때인데 이 입실할 때 내가 시험 볼 그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또 한번 가슴이 철렁하죠. 어쩔 수 없이. 입실할 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둘 중 하나야. 선택할 수 있어요. 1번은 슈퍼맨, 2번은 원더우먼이에요. 둘 다 무엇을 위한 거냐면 자신감 호르몬을 끌어올리는 방법이거든. 사람이 등을 펴. 그러니까 가슴을 열고 등을 펴. 어깨를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다음 어깨를 펴야 돼. 열어야 돼. 가슴을 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입꼬리를 올리면 못할 일이 없다 그래. 이건 해낸 사람들이 말한 결과야. 가슴을 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입꼬리를 올리면 못할 일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 전에 기숙학원에 가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앉아있던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싹 피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친구들이 뿜는 에너지 자체가 달라져. 근데 이거는 그렇다면 정말 자신감이 생길까? 이런다고 두려움이 없어질까? 라는 고민을 하지 마. 이건 물리적인 현상이야. 이것은 증명이 된 몸에서 자세를 이렇게 바꾸고 딱 고개를 약간 15도 각도로 세우면서 이게 바로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하는 자세거든요. 이 자세를 하면 몸속에서 자신감이 충전될 때,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길 때 나오는 에너지, 호르몬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막 발생을 한다라는 게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슈퍼맨 자세, 이렇게. 슈퍼맨 이건가?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거든. 슈퍼맨 자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펼쳐야지. 지금 여기서 유경이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 옆모습만 나와도 되잖아. 이렇게 해서 피든지 아니면 이게 조금 너무 눈에 띈다. 이게 입실하면서 앞문 딱 열어서 슈퍼맨 딱 해봐. 그러면 진짜 그날 여러분들 옆에 아무도 안 오지. 저 우리 교실에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다. 저 여기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딱 되죠. 그러니까 슈퍼맨 자세 또는 원더우먼 자세를 딱 해서 고개를 딱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이 자세가 몸을 딱 피게 해주거든. 어? 무서워? 일진 자세. 이게 딱 해서.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 진짜 정말 작수 5등급이 1등급 또는 뭐 100분이 98 진짜 노력을 했지만 이날 그 이것도 노력 중 하나인 거지. 너무 우울하고 두려우면 이 노력마저도 될까라고 소심해져서 안 하게 되거든요. 그 깊이 어둠으로 들어가면. 근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반사야. 때리면 아픈 거하고 똑같아. 신유경 탁 치면 아야! 요거 하고 지금 하는 소리 들었어요? 똑같은 거야. 무조건 그냥 하세요. 그냥. 그래서 우리 그 수강생은 이게 슈퍼맨 하기가 조금 창피해서 허리에 손을 얹고 원더우먼 자세로 계단을 계단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대요. 이렇게 뭐를 하든 어쨌든 피세요. 가슴을 열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입꼬리를 올리면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둘 중 하나 골라서 하시고 나중에 이제 무용담을 올려주세요. 응? 이거 유경쌤이 슈퍼맨을 그렸는데 이 지금 슈퍼맨의 근육 빵빵 슈퍼맨? 근데 저질이야. 아니 슈퍼맨이 그래서 옆에 실장님이 보시면서 슈퍼맨이 맨몸에다가 이게 아니고 수트를 입었단 말이에요. 유경이가 수트도 이렇게 핏하기 때문에 수트를 입어도 근육이 느껴진다. 슈퍼맨의 근육이래요. 신유경 쌤이 본인 그림 잘 그린다고 그렸고 자 이렇게 해서 입시를 해. 그리고 입시는 보통 1시간 전에 한다 그랬나? 일찍 가라 그랬죠. 일찍 가서 책걸상이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고 검사해서 편안하게 7시 반쯤 입실해서 8시 반 시작인가? 8시 40분? 네, 7시 반쯤 가서 입실해서 의자, 책상 다 체크하시고 자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거예요. 5번째. 시험 직전, 그러니까 첫 시험 직전 그리고 쉬는 시간에 루틴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자, 지금 좀 있으면 내가 문제를 풀 거야. 몸이 좀 있으면 문제를 풀 거야. 집중해서 문제 풀 시간이야. 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시험 전과 쉬는 시간에 루틴을 만들어. 근데 어떤 루틴이 가장 좋냐면 그냥 요대로 따라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쉬는 시간이 20분이잖아요. 그 20분 기준으로 봤을 때 시험 시작 전에는 조금 더 일찍 화장실 갔다 오면 좋겠지? 근데 쉬는 시간 20분 기준으로 봤을 때 땡 종 치면 바로 화장실 가. 고민하지 말고 호불호 없어. 그냥 가.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나 안 가.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 그래서 나가면서 외부 공기를 한번 쐴 수도 있는 거고 한번 움직이면서 몸이 그만큼 뭔가 한의학적으로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통하는, 오장육부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꼭 손을 씻어야 돼. 청결 때문이 아니라, 청결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손을 씻는데, 손을 씻게 되면 이렇게 손을 비비고 주무르죠. 손 씻고 물을 그냥 털지 말고 이렇게 손을 주무르면서 손을 이렇게 주물르면서 말리세요. 이 주무르는데 요 손바닥과 손가락에 우리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거든. 뇌도 있어. 그래서 손을 주물러 주면 몸이 전체적으로 맑아지는 걸 느끼는데 특히 마지막으로 어디를 주무르냐면 나는 나름 경희대 한의학대학원에 잠시 몸담았던 거 알죠, 여러분? 선생님 이력에 보면 있잖아요.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유경이가 이걸 이제 우리 기숙학원 갔을 때 앞에 스튜어디스처럼 뭐 이렇게 뭐가 내려오면 뭐 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여기입니다. 그래서 해줬는데, 차마 이제 또 영상으로 캡처가 될까봐 할 수는 없고, 이 가운데 손가락에 이게 손톱이 있잖아요. 그러면 양손 다 그 손톱에 여기가 이제 마디야. 이게 꺾으면 이게 첫 번째 마디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마디와 손톱 사이에 가장 피부가 연한 부분이 있어. 거기를 이 반대편 손톱으로 눌러야 돼. 아플 정도로 눌러야 돼. 이렇게 누르면 되게 아파요. 엄청 아파. 선생님은 그거를 샤프로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막 피가 날 정도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누르면, 반대편 손톱으로 누르면 아파요. 감독님 아프시죠? 아파요. 그게 아프면 머리가 조금 밝아지고 눈앞이 좀 밝아지고, 이 손톱 반대편에 이 안쪽에는 여기가 얼굴이라 생각하면 돼. 되게 쉬워. 여기를 손톱으로 이렇게 앞을 누르고 뒤를 이렇게 누르면 머리가 리프레시가 돼. 뇌가 움직이는 거야. 뇌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를 손톱으로 누르면 되게 아픈데 그게 아플수록 머리는 맑아지고 시원해져. 그래서 요렇게 화장실 갔다 오면서 손 닦으면서 손 주물르면서 이렇게 해서 어디에 앉냐? 본인 책상에 앉아서 7분에서 10분 정도는 이제 앉아서 마음의 준비를 해. 손 좀 눌러주고, 양쪽 다 눌러주고, 이러고 마음의 준비를 해요. 에너지를 다운시키고 가라앉혀야 돼. 그리고 아주 정적인 상태에서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말을 하면 안 돼. 말은 안 돼. 말은 에너지를 끌어내서 분산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야. 그리고 이게 에너지가 붕 떠서 뭔가로 끌어내려서 집중을 하기가 어려워, 말을 하면. 그래서 말을 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바로 뭐를 맞췄냐, 틀렸냐, 너는 뭐가 나왔냐, 이런 거를 확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야. 거기에 마음을 두면 돼, 안 돼? 안 돼. 끝난 거야.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에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그 시간에 그 전 시험에 매달려 있다거나, 그러니까 선생님 늘 그런 얘기 했죠. 오늘 하루 중에 내 오전 계획이 망가졌어, 만약에. 그러면 오후까지 죽여? 아니면 오후라도 살려? 오후라도 살려야지. 기왕 오늘은 배렸는데.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 7분에서 10분 정도는 앉아서 그 다음 시험지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 그때 뭘 하냐면, 시험지가 나한테 왔을 때,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종교가 있으면 종교적으로 기도를 하시고, 기도가 없어도 종교가 없어도 시각화하면서 기도를 해. 그러니까 내가 시험지를 받아서 수학 같은 경우, 과목마다 좀 다르잖아, 문제의 라인이. 수학 같은 경우 받아서 1번 푼다, 2번 푼다, 3번 푼다. 내가 풀면 답이다. 계속 답이 나온다. 행복하게 한 문제 한 문제 푼다. 시험 운영을 엄청 잘했다. 다 풀었더니 시간이 남아서 검수도 완벽했다. OMR까지 쫙 걷어가고 너무 행복하게 2교시가 끝난다. 이 상상을 눈을 감고 해. 그리고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기도를 해. 기도를 하고 시각화를 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충분히 기도하고 시각화가 되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간 거 뭐 좀 봐도 되고, 안 봐도 상관없어. 그때 안 본다고 뭐 머릿속에 너나되게 날아가나? 그걸 적은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가 돼 있는 거야. 그는 의식에서 까먹은 거지, 브레인의 97%인 무의식이 다 갖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면 돼. 이걸 꼭 해. 알겠죠? 요 루틴을 계속 만들어. 쉬는 시간 내내. 똑같이. 루틴은 매우 중요해. 그 하루 안에서도 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몸과 정신이 준비하는 거지. 얘 이제 시험 볼 건가 보다. 얘 이제 문제 풀 건가 보다. 라고. 이거를 준비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이건데, 시험 보는 중에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 선생님이 수능 전과문 만점자들과 얘기를 해봐도 우리와 함께 했던 뭐 유명한 친구들 있죠. 수능 전과문 만점자, 뭐 박수환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또는 100점을 받은 수학 100점을 받은 우리 조교들과 얘기를 해봐도 그 누구도 말이야. 1번에서 30번까지 단 한 문제도 막힘없이 쫙 한 번에 풀어서 딱 검수하고 완벽하게 OMR 체크하고 끝냈어요. 난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금빵 프로야. 근데 그게 이 시험을 보는 이 하루가 또는 그것을 조금 확장하면 이 1년이 이게 다 어찌 보면 인생의 축소판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이 사실은 시험 시간 안에도 그러니까 작은 이 먼지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우주가 있고 또 우주를 또 멀리서 보면 먼지고 막 이런 것처럼 그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인생에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을 다 겪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컨트롤하는가. 그게 수능이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능력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래 독에 막혀? 뭔가 막혔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지나가면 되지. 왜? 내 무의식이 내가 다른 문제를 푸는 동안에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있을 거야. 믿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읽었을 때 2회 독에도 안 풀려. 그럼 또 한 번 지나가면 되는 거야. 3회 독에 드디어 다 풀었다.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 100점 중에도. 그래서 나의 무의식을 믿고 30초에서 1분 사이 고민을 했는데 전략이 잘 안 나와. 더듬더듬이라도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 뭐지? 어느 순간 딱 막혀. 그러면 그 막히는 순간에라도 체크를 해놓고 지나갔다 오면 된다. 그러면 갔다 오면 그 문제 하나를 잡고 20분 동안 끈끈댄 사람 또는 20분 동안 딴 문제를 풀고 온 사람 누가 더 잘 풀어? 그러면 딴 문제 풀고 온 사람이 더 잘 풀어. 왜냐하면 그 문제에서 시간을 허비해버리면 이미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의식의 영역까지를 포괄한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갔다 오는 거지. 시험 운영 잘해야 돼. 여러분들은 그날 플레이어야, 선수야. 동시에 디렉션을 해야 돼. 뭐야? 디렉터, 감독이야. 선수이면서 동시에 감독을 혼자 하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 재밌는 게임이 될 거야. 잘 해내고 오세요. 잘할 거야, 우리 수강생들은. 그래서 갔다 오는데 단 선생님이 이 전 캐스트에서 말했죠. 이 한 문제가 전부다. 오롯이 그 문제로 파고들었다 나오는 거, 들어갔다 나오는 거 잘 하셔야 돼. 평가원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하나하나가 한 문제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지. 오케이. 내가 공부한 너를 위해 이런 선물을 준비했지. 그 선물 하나하나를 뜯을 때 그 선물에 이 선물 뜯으면서 그 다음 선물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선물 하나하나에 집중하시라고요. 그래서 한 문제가 전부다라는 생각하시고 막혔다? 그러면 차선을 요거는 이 차선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 있잖아. 모든 수험생이 다 틀릴 만한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내려놓고 지나갈 때 그때 내 성격에 이런 거 하나 남겨놓으면 안 되는데 이건 끝까지 풀려야 되는데 막 이게 그 다음 시간에도 괴롭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최선이 안 돼서 선택한 차선, 약간 우회해서 선택한 길, 그런 차선들이 끝나고 돌아보면 야 이렇게 하길 진짜 다행이었다. 그치? 이런 말을 의외로 많이 해 사람들은. 그 순간에 선택한 차선이 나중에 알고 보니 최선인 경우들이 꽤 많아. 그래서 선생님 수강생 중에 본명을 선생님이 기숙학원 가서 얘기할 때는 본명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본명 얘기해도 걔는 상관이 없을 거야. 그치? 노상간 연세라는 수강생이 있었어. 지금 건대 수의학과 다녀. 성도 얘기. 응? 뭔 연세지? 성현. 성연세야. 성도 얘기하자면 성연세야. 연세야 보고 있어. 연세가 진짜 선생님한테 매년 1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선생님이 없는 자리에 뭐 바카스, 뭐 케이크 이런 걸 놓고 가는 알로에 주스 이런 거 막 1.5리터를 사다가 선생님 스승의 날이라 들렀습니다. 이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되게 오래 사수를 했나 아마 그랬어요. 그런데 국어를 못 봤어. 망쳐버렸어. 그래서 나올 뻔했대. 이게 내가 갔던 대학보다도 너무 수의예과가 가고 싶은데 갔던 대학보다 더 못 가게 할 성적이 나올지도 몰라 하고 포기하고 나오고 싶었대. 근데 본인 지인 중에 삼수생인가가 있었는데 국어를 너무 못 봐서 나왔대 정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국어 점수가 본인 인생 점수 중에 제일 높은 점수였대.
그거를 얘가 기억하고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지. 그래, 맞아. 어쩌면 이게 내 느낌하고 다를 수 있어. 근데 실제로 그런 일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낌의 전전긍긍에서 그 다음 시험에 영향을 주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이야. 근데 실제로 연세가 그 수능 끝난 날 선생님 어디에요? 연세야 와 채점 해보자. 아 선생님 채점 필요 없고 소주를 몇 병 사왔어. 그래서 유형이랑 앉아서 둘이 깡소주를 먹으면서 연세야 안주도 먹어야지 속 버려. 선생님 안주 필요 없어요. 소주를 막 들이켰는데 끝까지 채점을 안 해서 걔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국어가 1등급이야. 국어에 되게 자신이 없었던 친구인데 본인 국어 성적 중에 제일 잘 나온 성적이었을 거야. 100분위가 98이었대 심지어. 그래서 정말 정말 다를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느낌하고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의미 없는 감정 소모하지 말고 딱 끊으세요. 그래서 어쩌면 이 연세가 선택한 건 물론 국어 좀 못 봤을지라도 수학엔 최선을 다해야지. 이게 좀 차선하고 좀 거리가 있는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판단한 것, 그 판단이 여러분들에게 준 감정적인 것들 이거 다 사실은 거짓일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간 선택한 그 차선이라는 게 사실은 최선이고 내가 좀 느낌이 찝찝한 게 사실은 아닐 수 있는 거고 되게 잘 봤다 생각했는데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딱 단절. 이거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도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날은 해내야 돼. 그래야 자격이 있는 거야. 이 수능은 그 하루 동안 여러분들을 오로지 국어, 수학, 영어, 가탐, 사탐, 실력만 테스트하는 게 아닌 거라고. 그 실력만 테스트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며칠 동안 시험을 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날은 얘가 긴장해서 못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수학 실력이 좋을 수도 있거든? 어떤 날은 얘가 아파서 좀 잠을 못 자서 좀 덜 나올 수도 있어 실력 발휘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한 3일 정도 시험을 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실력만 보고 싶으면 그랬겠지? 근데 아니라고. 그 하루 동안 걔의 찐 실력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하루 동안 얘가 어떤 삶을 보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거고 그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과 상관없이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 하루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 모든 것이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시험은 다 하루만 보잖아. 3일, 4일 보는 시험이 없어요. 중요한 시험은 딱 하루야.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선택한 차선이 최선일 거야. 그것마저 믿어. 감독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이 막혔다 해서 거기서 딱 주저앉아서 야 큰일 났다 길이 없다 하고 앉아있을 거야? 우회해서 차선을 선택해야지. 그런 것들을 그날 마음껏 발휘하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감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을 했는지 그날 보여주고 오라고. 우리 수강생들은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럴 거야 분명히. 자 그리고 기타 등등 ETC 기타 등등 호흡법.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헉 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면 그러면 즉각 무조건 반응을 보이는 거. 지금 얘기했죠.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이 멘탈이 털리고 심장이 빨리 뛰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손에 땀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 자율신경이 항진해서 집중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이 호흡을 하라고. 456 호흡법. 이거는 이런 순간은 마치 호랑이가 내 눈앞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증상하고 같다라는 거야. 그럼 그때 456 호흡법 어떻게 하는 거야? 4초 동안 숨을 들이셔. 배를 빵빵하게 하면서. 유경이 잘할 수 있는데. 배를 빵빵하게 하면서 4초 동안 들이셔. 5초 동안 딱 그 숨을 멈춰. 그러면 뇌에 산소가 한 바퀴 돌아. 그리고 6초 동안 뱉어. 배에 있는 걸 쭉 짜듯이. 그래서 4초, 5초 동안 머물러, 6초 동안 뱉어. 요것을 3세트에서 5세트 하면 이 물리적으로 자율신경의 항진 증세가 사라지면서 내 눈앞에 있는 호랑이가 싹 사라진대잖아. 그런 만화 있잖아. 펑 하면서 이렇게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러면 다시 문제를 풀 수 있게 돼. 이런 것마저도 우리 수강생들은 다 했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어떤 문제 풀 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너무 심하게 했더니 뒤에 친구가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이것들을 다 지켰다는 거지. 너무 과하게 어깨로 숨 쉬지 마. 배로.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린 또 뭐가 있다? 여기 있다. 또 우리에게는 비밀병기. 이게 비밀병기가 아니더라. 이제 비밀병기가 아니야. 포도주스. 뇌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영양소인 포도당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게 바로 포도라는 거. 그래서 포도주스를 상온에 뒀다가 보온병에 넣어가서 식사 후에는 뭐 그냥 한 2-3모금 정도 먹으면 되는데 식사를 해서 포도당을 섭취를 했으니까. 그런데 식사를 하지 않은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이 포도주스를 보온병의 뚜껑에 1컵 정도를 마셨어요.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또는 너무 차가운 걸 먹으면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그래서 상온의 포도주스를 보온병에 다가가는 것을
추천해요. 그래서 한 컵 정도 먹으면 그러면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댓글에 포도주스 외에 포도당 캔디는 어떤가요? 이건 어떤가요? 막 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자연이 준 이 음식들 외에는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에 대해 답을 해줄 수가 없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성분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내가 알 수 없는 한 여러분들에게 답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초콜릿, 사탕 이런 것도 안 먹었어. 그건 어떤 그 자연의 포도당이 아닌 당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도주스, 진짜 포도라는 과일에서 즙으로 짠 포도주스가 바로 즉각 뇌를 돌려줄 거야.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의 뇌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게 바로 포도주스다라는 거. 브랜드는 어디 걸 먹냐 그래서는 그냥 옛날부터 선생님이 약간 하나를 하면 그냥 하나를 고수하는 성격이 있어. 아마 지금은 좋은 유기농 브랜드가 많이 나와 있겠죠.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때부터 올가 포도주스를, 그래서 우리 이벤트도 했잖아요. 그래서 올가라는 제품명을 알려주는 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나는 그걸 먹어요. 어쨌든. 근데 뭐 자연들이 많잖아. 뭔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사오시는 포도주스면 다 좋은 거예요. 왜냐면 웰치스 포도주스의 그 당은, 그 포도의 원당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사다 주는 포도주스는 다 좋을 거예요. 엄마가 사다 주시는 포도주스 안에는요, 포도당보다 더 좋은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이건 진짜야, 근데. 그 에너지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는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포도주스를 사와서, 엄마 이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엄마가 사온 것만큼 좋은 주스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감사히 가져가서 드세요. 그거는 정말 무슨 합성 뭔 당을 넣어놨어도 엄마 마음이 들어있는 그 포도주스는 여러분들의 뇌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거야. 선생님은 그건 믿어요. 네, 지금도, 그때도. 그렇습니다. 자, 이게 수능날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수능 전날부터 수능날까지, 그리고 나올 때 정말 행복하게 걸어 나오세요. 행복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걸어 나와서 선생님 너무 행복해요 라는 말을 마치 나한테 하는 것처럼, 그런 만남이 우리가 그 다음에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있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이렇게 할 거죠? 안녕.